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야간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숙박 체류형 관광이 소비를 유발한다는 점에 착안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야간 관광 조례안과 함께 경북도의 관광 정책까지 다방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야간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간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야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상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야간 뭐 축제를 즐긴다든지 야간 뭐 경관, 뭐 콘텐츠 이런 즐기려는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폭넓게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이게 야간 관광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네. 또 그에 따른 어떤 그런 안전 대책 확보 이게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목소리들을 담아가지고 네.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숙 도의원이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는데 경북 야간 관광 활성화 관한 조례입니다. 이 발의했는데 여기는 이제 조례 안에는 도시사가 5년마다 야간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또는 시설 조성 및 기반 시설 정비 네. 또 뭐 연구조사 또 야간 관광 사업자 교육 뭐 축제 행사 뭐 이렇게 운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야간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규정했고 네.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지역 관광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제 담보를 하고 또 이제 관광 시책 추진을 위해 가지고 뭐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이제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관광진흥조례가 하나 있는데 네. 관광진흥조례에서는 이제 사실 실제로 야간 관광에 대한 어떤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거든요. 네. 야간이 특히 이제 야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이제 주간하고 달리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경수 도의원이 이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요. 해마다 야간 관광이 증가해 나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네. 이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우리 지역의 사례도 함께 말씀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네. 실제로 국내 여행 중에서 야간 관광을 경험했다라고 한 응답자 한 58.4%, 네. 절반을 훌쩍 넘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디든지 가면 야간에 이제 그 도심을 훑어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방문 지역으로는 일단 부산이 32% 가장 높았고 뭐 강원, 서울, 제주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간 관광 시에는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뭐 가장 중요하게 이제 고려하고 있고 네. 실제로 주요 활동하는 것은 야간에 나와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또 뭐 식도락 야식을 먹는다든지 네. 이게 관광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도시 야경을 감상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지역의 야시장이나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어떤 패턴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지역 야간 관광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사실 대한민국 밤밤 그 곳곳 백선 여러 가지 야간 관광지로 이제 유명한 곳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네. 이 밤이 아름다운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 명소를 선정한 건데 우리 지역도 몇 곳이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는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경주에서는 최근에 경관 조명 사업이 마무리돼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대릉원이나 동궁과 월지, 월령교, 월정교죠. 월정교 이런 어떤 그런 야간 경관 조명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네. 문경시 같은 경우는 성탄관 달빛 여행이라든지 문경세제 달빛 사랑 여행 이게 좀 인기가 있고 안동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듯이 이제 지난해에는 굉장히 뭐 5만 명 정도 몰리는 어떤 대박 축제로 새롭게 이제 재현하고 있는 선유줄물놀이.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유명하죠 월령교 요 있고 뭐 칠곡에서는 가산산성 야행, 김천시에서는 사명대사공원, 또 뭐 여러 가지 황산폭포, 성주 같은 경우 성박숲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도 반반곡곡 백선에 이제 선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동안 야간 관광 관련된 조례가 없다 보니까 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 이제 통과되면 앞으로 이제 야간 경관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야간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관광공사 실시한 2022년 이제 야간 관광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네. 사실 야간 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연간 약 한 1조 3,592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와 함께 또 이제 사실 5,300억 정도의 어떤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있고 또 이제 15,800명 정도의 어떤 취업 유발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9,093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고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하는 바가 굉장히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네.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런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이 사실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실제 이제 이렇게 지역에 바로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야간 관광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도시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역할을 하거든요. 이 야간에 원활한 이제 관광을 돕기 위해서는 사실 밝아야 되잖아요. 지역 전체가 밝아야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조명 시설도 이제 밝은 도시로 만들고 또 치안 유지도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더 안전한 도시로 이제 자리 잡는 그 계기가 되거든요. 또 뭐 여러 가지 주차 시설이라든지 상업 시설, 뭐 도로 정비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데서 도시경영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삶까지도 이제 담보를 하거든요. 네.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밖에서 그들이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산업에 이제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야간 관광 활성화가 곧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야간 관광하면은 좀 다 비슷한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차별화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경북도의 야간 관광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축제나 관광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뭐 아마대로 특색 있는 콘텐츠, 네. 차별화, 뭐 경쟁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간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전국에 밤이란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데 어떻게 차별화시키고 특색 있게 만들어내냐가 관건인데 실제로 이제 그 관광공사가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여기 이제 한 69%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고려상으로 이제 밝히고 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들이 앞다퉈가지고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고 또 막 경관 조명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이제 빛을 이용하는 볼거리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그쵸. 보니까 뭐 미디어 바사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관 조명,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이게 비슷비슷한 콘텐츠가 나오면은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경남 강진군 같은 경우는 12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LED 경관 조명을 설치했거든요. 설치했는데 특색이 없다 보니까 야간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빛공해라든지 또는 생태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야간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거든요. 그쵸. 조명이잖아요. 네. 조명이기 때문에 이제 빛공해의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설치할 때도 기존에 있는 나무라든지 꽃 같은데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친환경적으로 하고 또 너무 또 이제 나이트 클럽 같은 중국의 이제 관광 야간 조명 하듯이 막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게 하면은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관광 자연 경관을 너무 해치는 오로지 그 조명만 의지하는 어떤 그런 관광이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조명을 많이 비추면 조류와 곤충류 이런 게 번식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래서 이런 어떤 생태적 교란을 좀 이렇게 없애고 최소한 친환경 쪽으로 이제 가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좀 실패를 돌아간다라고 하고 특히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민간 협업이거든요. 네. 그 주민들과의 협업인데 관광공사에 따르면 야간 관광객들의 주요 활동이 야간 산책, 식도락 관광, 또 이제 도시환경 감상, 야시장 전투지 아까 언급했듯이 그런 순으로 나오니까 역시나 이제 산책하기 좋고 또 맛집이 있고 또 가면 또 야경이 있고 또 뭐 친절하고 정직한 야시장까지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경북도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에 이제 그 난강 유등 축제라고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난강 유등 축제 같은 경우는 야간 관광의 시작이라고 시초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축제거든요. 네. 그 야간형 축제인데 단지 이제 뭐 유등 등으로만 이제 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담아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료화를 했어요. 유료화를 해가지고 경제적 자립도 이제 이뤄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인 어떤 그런 축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진주 유등 축제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그 뭐 1592년 진주 대첩, 그다음에 1593년 진주성 함락 이런 역사성 장면들을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등으로 제작해가지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뭐 임진년 1차 진주성 전투라든지 2차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도 치열한 전투 장면은 또 이렇게 재현을 해가지고 역사성과 정체성 잘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축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네. 에듀 엔터테인먼트를 잘 지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의 이제 비빔밥이라든지 네. 지역에 특화된 어떤 그런 음식들을 등으로 잘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지역의 이제 그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아우르는 어떤 축제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야간 관광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실제로 안동 같은 경우도 뭐 몰령교가 있고 뭐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조명 사업을 해야 미디어 파사라든지 수상 공연이라든지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너무 화려하지 않는 네. 뭐 은은하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사나 뭐 지역만의 콘텐츠를 활용하자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경상북도의 관광 정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는데 경북도가 관광객 1억 명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 이제 경북도가 이제 관광객 1억 명,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 수입 5조 원 이렇게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2030 경북 관광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고 경북도에 따르면은 사실 2022년 경북을 찾은 관광객이 한 4,038명 정도 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한국 관광 데이터랩 여기에 이제 따르면 방문자 수 최다 지역 부분에서 경북이 사실 1위였어요. 네. 경북 비수도권 지역이 1위고 전국에서 3위였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북은 뭐 이런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기회 요인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 경북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지고 리얼 코리아 경북, 글로벌 K 관광 선도 이런 비전으로 이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작년에는 실제로 이제 그 세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략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민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그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네.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5일에 경북도가 이제 4대 중점 분야 프로젝트하고 이제 사실 5대 전략 과제를 선정을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 경북의 민간 투자 4대 프로젝트는 또 이제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 인프라 이렇게 네 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문화관광 부분을 살펴보면은 경북도는 일단은 1개 시군에 1개 호텔 리조트를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가장 이제 관광객 유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숙박시설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민간 투자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동해안에 오션 그 리조트, 영주, 문경, 봉화 이런 내륙에서는 사실 산림효용 리조트 이렇게 네. 건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와 함께 이제 사실 이제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세계화를 하겠다 하는 안동 소주, 세계화 프로젝트, 뭐 전투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뭐 민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위탁 생산 공장이라든지 전통적 박물관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한 500억 정도를 경북도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 이 경북도의 관광 목표와 전략을 좀 큰 틀에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또 체류형 관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숙박시설 관련된 내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경북도가 최근에 캠핑 산업에도 좀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6월에 경북도가 이제 경북을 대한민국 캠핑 1번지로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경북도에서도 이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최근에 경북도는 이제 사실 지역 내 우수 캠핑장을 선정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캠핑족, 이제 캠핑 산업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커지면서 캠핑에 집중해서 이제 그 체류형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관광공사에 따르면은 이제 전국 등록 야영장이 굉장히 증가를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캠핑 산업 규모도 실제로 2020년대 5조 8천억인데 2021년에는 한 6조 3천억 정도, 한 8.2% 증가를 한 상황이고, 이처럼 캠핑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들이라는 관심, 이게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캠핑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북도 같은 경우도 그동안 캠핑장 수는 많은데 또 이용객이 저조했어요. 그만큼 이제 캠핑 산업에서 좀 이렇게 후발주자였고, 또 홍보라든지 마케팅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이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필요성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제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이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북도에서는 이제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한다든지, 화재 안정성 확보한다든지, 야영 활성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분야에 있어 가지고 4개 분야에 한 4억 9,200만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환경, 야영 환경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체류를 시키기 위해서 가족 친화형 우수 캠핑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캠핑이라고 해서 1박 2일, 2박 3일 체류를 하니까 네.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경북 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나도 일단은 이렇게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 야간 관광지를 만든다, 캠핑장을 만든다,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비슷비슷한 콘텐츠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는 차별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그 특색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야간 관광지를 만들더라도 타 지역과 차별된 우리 지역 역사성을 담아내는 타 지역과 차별된 어떤 그런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멸 위기에 있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인구 증가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관광 정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축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지자체들이 정주 인구에 목매다는 게 아니고 생활 인구 또는 관계 개선 인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와서 2시간, 4시간, 하루, 이틀 머물고 가는 어떤 인구도 생활 인구로 이제 따지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하고의 가족과의 관계, 형제가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인구를 늘리기 노력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이 똑같은 밤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얼만큼 차별화되는 어떤 그 밤으로 다르게 조명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 관광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